6조 7천억 원,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로 맞은 벌금입니다. 숫자가 안 와닿으시죠? 서울 강남 아파트 3,00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같은 죄를 지은 한국 기업은요, 역대 최대가 고작 151억 원입니다. 그것도 국가가 가져가는 거고, 정작 정보 털린 피해자한테 돌아간 돈은 10만 원이에요. 짜장면 10그릇 값입니다. 근데 쿠팡, 이 회사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미국 델라웨어에 본사 둔 나스닥 상장사예요. 그동안 미국 기업이라 한국 국회 못 갑니다 이러면서 국정감사 출석도 씹었는데, 이번엔 그 논리가 자기 목을 조르게 생겼습니다. 미국 기업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미국 법대로 처벌받으세요. 미국 법정에서는 10만 원이 아니라 조 단위 철퇴가 떨어지거든요. 김범석 의장이 증인석에 앉아서 선서하고 신문 받는 장면 상상이 되십니까? 한국 국회는 피했지만 미국 법원은 못 피합니다. 왜 쿠팡 경영진이 지금 밤잠을 설치고 있는지 오늘 그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개인정보 털리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터진 대형 유출 사고들, 기업이 낸 벌금부터 볼게요. 2024년 카카오 오픈 채팅방 사건에서 6만 5천 명 정보가 해커한테 넘어갔는데, 이때 카카오가 맞은 과징금이 151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 금액이에요. 같은 해 골프존은 75억 원, 2016년 인터파크는 44억 8천만 원을 맞았고요. 숫자만 보면 와, 꽤 세게 때리네 싶으시죠? 근데 문제는 이 돈이 피해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국가가 관리 소홀했다며 기업한테 걷어가는 벌금이에요. 정작 내 정보가 털린 나한테 돌아오는 돈은 얼마일까요? 충격적이게도 한국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만 원입니다. 2014년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3사에서 1억 명 넘는 정보가 털렸을 때도 10만 원, 2016년 인터파크 1천만 유출 때도 10만 원이었어요. 역대 최대로 많이 받은 경우가 숙박 앱 여기어때 사건인데, 이때는 숙박 정보라는 내밀한 사생활이 유출됐다고 해서 최대 40만 원까지 인정해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더 황당한 건 보상금 0원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2012년 KT 사건,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기업이 보안 조치를 다했다면 책임이 없다며 기업 손을 들어줬어요. 수천만 명 정보가 털렸는데 피해자들은 한 푼도 못 받은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업은 최대 151억 원 벌금을 내지만 내 정보가 털렸을 때 내가 받는 돈은 잘 쳐줘야 10만 원, 운 나쁘면 0원이에요.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보안 시스템에 수백억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털리고 벌금 내는 게 더 싸요. 피해자 보상은 어차피 커피값 수준이니까요. 이런 구조에서 기업들이 보안에 진심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비밀번호 바꾸세요. 사과문 한 장이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쿠팡은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실 하나 짚고 가야 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쿠팡,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쿠팡 앱에서 로켓 배송시킬 때마다 그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곳은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둔 쿠팡 INC, 쿠팡라는 미국 상장사예요. 한국에 있는 쿠팡 주식회사는 이 미국 법인의 100% 자회사에 불과하거든요. 그동안 쿠팡은 이 구조를 방패처럼 써왔습니다. 세금 문제든 규제든 심지어 국정감사 출석 요구까지 우리는 미국 기업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 발 빠져나갔어요. 김범석 의장이 한국 국회에 안 나온 거 기억하시죠?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매번 미국 법인 소속이라 한국 국회 출석 의무가 없다는 논리로 버텼습니다. 한국에서 수십조 원 매출을 올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거였죠. 그때는 이게 통했어요. 한국 법으로는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는 이 논리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미국 기업이라고요? 그럼 미국 법대로 처벌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꼴입니다.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무시무시한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 배상하잖아요. 내 개인정보가 털려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한국 법원은 그래서 얼마나 손해봤는데?
라고 물어보고 10만 원에서 20만 원 인정해 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접근해요. 기업이 소비자를 우습게 봤다면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하게 뼈를 때려야 한다는 거죠. 실제 손해의 3배에서 10배까지 벌금을 때리는데 이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핵심입니다. 한국에서 10만 원 배상할 일이 미국에서는 100만 원, 100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2017년 미국의 신용평가사 에케팩스에서 1억 4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름, 주소, 심지어 미국인들의 신분증 번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번호까지 싹 다 털린 거예요. 한국 같았으면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사과문 내고 끝났겠죠. 근데 미국은 달랐습니다. 에퀴팩스가 최종적으로 합의금으로 내놓은 돈이 최대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500억 원입니다. 피해자 한 명당 현금으로 125달러, 약 17만 원을 바로 지급했고요. 신용감시 서비스는 10년간 무료로 제공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때문에 시간을 낭비했다며 시급으로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었는데 최대 2달러까지 보상받은 사람도 있어요. 페이스북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더 충격적입니다.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정치 컨설팅 업체에 넘긴 사건인데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에 부과한 벌금이 5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조 7천억 원이에요. 한국 역대 최대 과징금이 151억 원인데 미국은 6조 7천억 원을 때린 겁니다. 페이스북 같은 초대형 기업의 1년 순이익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준의 벌금이죠. 개인정보를 가볍게 여긴 대가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미국 정부는 기업들에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소비자 정보 함부로 다루면 회사 문 닫을 각오해라 이거죠. 우버 사례는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우버는 2016년에 해킹을 당해서 5,007만 명의 정보가 털렸는데요. 문제는 이걸 숨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해커들한테 10만 달러를 주고 입막음을 시도했어요. 근데 결국 다 들통났고 미국 법원은 은폐 시도를 가장 나쁘게 봅니다. 우버는 결국 1,480만 달러, 약 200억 원을 배상해야 했고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는데 또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은폐하면 벌금이 배로 뛴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털어놓고 빠르게 대응했으면 훨씬 적게 맞았을 겁니다. 자, 이제 쿠팡 얘기로 돌아와 봅시다. 쿠팡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고 김범석 의장은 미국 법인 소속으로 경영 전반을 지휘하고 있어요. 이 말은 미국 법원이 이 사건을 들여다볼 때 이건 미국 기업이 저지른 일이다 라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본사가 자회사의 데이터 보안 정책을 지휘하고 감독했느냐가 핵심 쟁점인데 쿠팡 같은 경우 본사 차원에서 기술과 운영 전략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책임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국회는 피했지만 미국 법원은 못 피해요. 미국 소송의 무서운 점은 디스커버리라는 증거 개시 절차에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원고 측 변호사가 피고 회사에 내부 문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메일, 회의록, 예산 편성 내역 같은 것들이 전부 공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쿠팡 내부에서 보안 투자 줄여서 비용 절감하자라는 이메일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그날로 게임 끝입니다. 기업이 돈을 아끼려고 일부러 보안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되니까 징벌적 배상액이 몇 배로 뛰어오르거든요. 쿠팡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디스커버리 과정이 가장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들이 다 드러날 테니까요. 집단 소송이라는 무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클래스 액션이라고 부르는데요. 피해자 한 명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수천만 명의 쿠팡 고객이 잠재적 원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대형 건이니까 성공 보수를 노리고 적극적으로 나설 거고요. 특히 미국에는 이런 집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 로펌들이 많아서 쿠팡 같은 케이스는 그들에게 엄청난 먹잇감입니다. 한국 피해자들이 미국 변호사들과 손잡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쿠팡이 맞게 될 벌금 규모를 대략 계산해 볼까요? 쿠팡의 활성 고객 수가 약 2천만 몇 정도 됩니다. 에퀴팩스 사례를 적용해서 1인당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2조 원이에요. 거기에 징벌적 배상이 붙으면 6조 원에서 20조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카카오가 맞은 역대 최대 과징금 151억 원이랑 비교해보세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생각하면 쿠팡 경영진이 잠을 못 이루는 게 당연하겠죠. 김범석 의장 개인도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국 국정감사는 미국 기업이라서요 라고 하면서 안 나왔잖아요. 근데 미국 법원의 소환장은 다릅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서 선서하고 증언해야 하는데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미국 법정 증언대에 서서 보안 투자를 왜 줄였느냐, 고객 데이터 보호를 위해 뭘 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한국 국회 피하려고 미국 기업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미국 법정에는 반드시 서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자충수입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미국 투자자들은 경영진이 보안에 제대로 투자 안 해서 주가가 떨어졌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한쪽에서는 고객들에게, 다른 쪽에서는 주주들에게 동시에 공격받는 양면 전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부 고발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제보하면 벌금의 일정 비율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 쿠팡 내부에서 사실 우리 보안 예산이 형편없었는데 위에서 그냥 무시했다라고 폭로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재미있는 건 쿠팡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죄송합니다, 비밀번호 바꾸세요, 사과문 한 장으로 퉁치려고 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는 개인정보 유출련 리스크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미국 투자자들한테는 거짓말하면 큰일 나니까 솔직하게 쓰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 소비자들은 어차피 크게 들고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털려도 10만 원, 미국에서는 조 단위 벌금을 걱정해야 하는 이 이중잣대가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한국 법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에서는 1인당 100만 원 배상하는데 한국은 왜 10만 원이냐는 여론이 형성되면 한국 판사들도 배상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를 보면 시간이 갈수록 배상액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카카오 과징금이 151억 원으로 역대 최대가 된 것도 그런 흐름이고요. 미국에서 쿠팡이 크게 한 방 맞으면 그 여파로 한국에서도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훨씬 신경 쓰게 될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쿠팡이 그동안 우리는 미국 기업입니다 라고 주장했던 게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어요.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책임은 미국식으로 회피하려던 전략이 이제는 미국식으로 처벌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국 국회 출석은 피했지만 미국 법정 출석은 피할 수 없습니다. 좋을 때는 미국 기업, 책임질 때도 미국 기업이 되어야 공평한 거예요. 쿠팡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라면, 나스닥 상장사로서의 품격을 지키고 싶다면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미국 수준의 배상을 해야 합니다.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금 배상, 유출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시 책임 보장,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미국 법원의 철퇴가 내려지는 순간 한국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번이 그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똑똑해져야 기업이 바뀝니다.